안녕하세요. 대기업 종목 분석 멘토 김민호입니다. 오늘 기업은 꿈비입니다. 인구 하락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출산율이 매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저출산 테마 상승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출생아 수 추이를 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에는 2만 2천 명의 출생아 수가 점점 하락해서 2024년에는 19,362명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자연 감소 추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2024년 1분기 대한민국 출산율이 거의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3월에는 출생자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는데, 여기 보시면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지원 부족과 혼인 감소로 인한 이런 출산율의 감소 이유로 보이는데요. 자연적인 인구의 감소에 대한 전망은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2020년에는 3만 명이었던 자연 감소 규모는 2030년에는 10만 명, 2070년에는 5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 통계청은 2045년에는 총 인구가 4천만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데, 주거비, 교육비 등의 부담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이제 찾기 어려운 근무 환경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사회적 지원 부족이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더욱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꿈비는 여기 보시면 이런 유아용품 전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상의 감동 유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라고 되어 있는데, 유아 가구 1위 브랜드로서 이제 믿고 쓰는 제품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는데요. 이런 유아 가구용뿐만 아니라 이런 유아들이 쓰는 오가닉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꿈비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꿈비는 2015년도에 런칭이 됐는데, 뭐 침대, 거실 가구 등 유아 거실 가구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미루라 그래가지고 유럽 제품인데, 알러지 케어 기능성 아기 침구 베개, 이불을 판매하고 있고요. 리코코, 뭐 파미야, 이런 여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꿈비는 여기 놀이방 매트, 유아 가구, 스킨케어, 가전, 패브릭,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매출 비중이 유아 가구의 매트리스 가구 비중이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이건 의외의 상품이었는데, G7이라 그래서 베트남 믹스 커피 아시죠? 이거의 매출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보다 이 커피 판매의 매출 비중이 더 크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021년에는 200억 원, 22년도에는 272억 원, 23년도에는 289억 원의 매출을 보여줬는데요. 23년도부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91억 원의 매출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 원,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억 원의 매출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부채 비율은 그래도 39%로 좀 안정적이고요. 유보율은 2600%로 좀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꿈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출산에 엄청나게 관련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기업 자체들이 정부의 저출산 문제로 한한 이런 기사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 저출생 수석이 현금성 지원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출산 지원을 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신혼 출발을 좀 든든하게 해서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확대를 하겠다.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주거 지원 강화를 하겠다. 임신 출산 걱정 없게 만들겠다. 그로 인해서 건강한 임신 준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지원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 돌봄을 충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언제나 누리는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좀 50%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27년대까지 30만 가구로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초등 돌봄은 또 빈틈없이 지역 맞춤과 늘봄 학교 전면 확대를 하겠다. 양육 부담을 좀 줄어들게 하겠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출산 대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느냐?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대책 자체는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여러 걸림돌이 조금 있는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때 꿈비 대통령이 자체가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하고 생각을 해내라. 그러면서 이제 출산율을 좀 높이려는 추이를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23년도 2월 달부터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마련 지시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꿈비의 주가가 최고 2만 7천 원대까지 상승 모멘텀을 타고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상승과 바로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12,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주가는 또 다시 한번 좀 17,000원대까지 상승하고, 이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7,000원대에 안착을 했는데, 이 7,000원과 12,000원 사이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거래량이 대통령 저출산 대책 마련 지시 이후 거래량은 조금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움직임은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의 저출산 대책 마련 지시 이후 확고한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주가는 거의 지금 최저점이 5,8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그 이후 조금씩 회복해서 현재 7,000원권에 있는데, 24년도 6월 달에 한 번 더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대책들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게 실시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주가는 하락을 한 이후에 아무 거의 거래량이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소외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없고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 자체가 실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두드러질 때쯤 다시 한번 꿈비의 상승 모멘텀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 만원 부근, 이 라운드 피겨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현재로서는 상황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에 따라서 꿈비의 주가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꿈비의 더 확실하고 좀 디테일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데이언 멘토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